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추석 잘 보내고 있습니까? 잘 보내고 있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일본이나 러시아, 미국 이런 서양의 강한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경제적 침탈, 군사적 침탈하는 와중에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경제력을 회복하려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우리 보완회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여기 방공령이 되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은 요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적 차원에서는 많은 대항을 못했었지만 민간 차원에서는 경제적 침탈에 대해서 스스로가 개혁하려는 움직임과 스스로 회사를 만드는 움직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지금 주식회사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상회사라고 불렀습니다. 상회사.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동업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또 몇 개를 만들긴 하는데 해운 회사를 만든다든지 제조회사 만든다든지 이런 소소한 노력들도 있었지만은 갑오개혁 이후에 일본 자본이 적극적으로 청나라를 밀어내고 더욱 적극적으로 침투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상회사나 정부의 해운회사 이런 구성 움직임들이 와해되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공령이라는 것이 반포되었는데 이 방공령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 방공령이라는 규정이 사실상 많이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일본과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일본이 관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방공령이 허용되는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몇 차례 방공령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공령이라는 것이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곡식을 막는 겁니다. 말하자면 곡식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조선 지방관들이 알아서 막아내는 그런 조항이라 할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함경도에서 조병식이라는 지방관이 일본이 곡물, 말하자면 콩이나 쌀이나 보리나 수수나 이런 곡물들이 많이 빠져나가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먹을 게 점점 없어지니까 방공령을 반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 방공령이 미리미리 일본 정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이런 규정을 들먹이면서 이 방공령을 철회시키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방공령을 인해서 일본에서 못 가져간 곡식에 대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하면서 이런 방공령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방공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전 상인, 말하자면 서울에 있는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 이런 것도 조직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독립협회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러시아의 저렴도 조철국 저지 만민공동에서 그리고 한러은행 폐쇄 그리고 대전고문 군사고문 폐지 철수 이런 것과 있고 그리고 프랑스나 독일이 광산 채굴권 그 다음에 삼림체벌권 그 다음에 어업권 이런 것들을 침탈하는 것을 많이 막아내 큰 노력을 했었죠. 이런 독립협회의 노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강회사 이런 것들에서 황무지 개간했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서 가장 선두권에서 나오는 이 보완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보국안민이라는 단체 이름을 줄여서 보완회라 하는데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을 저지시키고요. 동시에 일제는 이 보완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극렬히 탄압을 하면서 바로 해산되게 됩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이 국채보상운동이 있었는데 이 국채보상운동이 1907년에 있었습니다. 이 1907년이라는 해는 고종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한 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일 신협약 이것을 통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면서 사실상 대한제국이 무력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왕권도 거의 해체되는 듯한 그런 시점에서 이전에 이 고종황제가 이 광무개혁을 추진하면서 많은 자금이 필요했었는데 이때 일본이 주선을 하면서 많은 차관을 빌려줍니다. 말하자면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1907년에 이르면은 약 일본에 갚아야 될 빚이 1300만 원이 됩니다.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 원이 되는데 한 500조 원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많은 빚을 갚아야 될 처지에 놓였었는데, 이때 대구에서 서상돈과 이상재라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국채보상기성회라는 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이러한 우리나라의 빚을 갚자는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팜플렛이 제작되는데, 그때 남성들은 담배를 끊자, 그리고 술을 마시지 말자, 그리고 여성들은 뭐 금비녀나 가락지를 모두 모아서 일본에게 빚을 갚자라는 남성과 여성 할 거 없는 우리나라의 국민적인 대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몇백만 원 정도가 모였었는데, 일제는 이런 것을 달가울 리가 없었죠. 그래서 일제는 서상돈과 이상재가 이런 국채보상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금, 그러니까 기금들을 자신이 비자금으로 활용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려서 이들을 강제로 구속시키고요. 그래서 이 국채보상운동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대한매일 신보 같은 언론사들도 많이 홍보를 하면서 거국적으로 참여를 했었지만, 결국 일제의 탄압으로 마지막 경제를 회복하자는 이런 운동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동은 나중에 IMF라는 구제금융위기 시절에 금모으기 운동으로 다시 100년 뒤에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잘 안 보였었네요. 이런 서상돈이라는 사람과 대한매일 신보, 이게 주축이 되어서 국채보상운동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국채보상운동은 대구에 관한 대구의 명승지에 대해서는 가장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고향도 이 대구였는데, 동성로나 그런 시내에 가면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 주제인데, 평등의식과 사회모습의 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등권과 자유권과 천부인권권 이런 것과 같은, 여러분들이 수업받을 권리, 그리고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 폭언, 욕설 이런 것을 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은 우리들의 선조와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무고한 노력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소산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이전 사회는 신분제가 존재하는 사회였습니다. 조선으로만 따지자면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이런 순으로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고요. 특히 노비라는 존재는 가축, 말하자면 돼지, 닭, 호랑이, 소 이런 것과 같은 가축들과 교환될 수 있는 물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재산을 가질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신체에 대한 소유권은 오직 양반이나 주인 같은 주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평등하고 아주 억울한 이런 신분제를 타파한 것은 약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 후기에는 우리가 배웠던 실학자라는 사람들,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노비제도를 없애자, 그리고 노비를 없애자, 그 다음에 신분 간에 평등하게 하자, 그리고 양반들도 노동에 참여하도록 하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양반 중심 사회를 질서를 개혁하자라는 것들이 많이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에서는 최초로 이러한 인민평등권, 말하자면 신분제를 없애자라는 움직임들이 이제 정책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또한 이 동학농민운동도 마찬가지로 천인에 대한, 말하자면 노비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자라고 하면서 평양갓을 없앤다, 그 다음에 토지를 평균 분양시킨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보개혁 시기에 드디어 법제상으로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우리가 아주 잘 배웠었죠. 가보 1차 개혁 시기에 바로 이러한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그럼 독립협회 때는 이러한 법제상, 말하자면 법적으로는 신분제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양반 집안에서는 이런 신분제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에서는 천부인권 사상이라 해서 우리 사람의 권리는, 인권이란 것은 하늘이 부여해준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누구도, 양반이든 왕이든 중인이든 상민이든 누구도 차별적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이런 천부인권 사상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애국개몽 운동, 이 시기에도 역시 뭐 신분 차별하지 말자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결론은 신분제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갑오개혁 시기에 폐지되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 초반에는 의식주 생활이 모두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의생활, 옷 같은 것들은 원래 뭐 신분에 따라서 뭐 갓의 크기나 하여튼 뭐 모자를 쓸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규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폐지되고요. 그리고 뭐 관복, 지금 말하는 양복이 공무원들의 옷으로 공식 채용되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원래는 장옷이나 쓰개 치마라는 것이 있는데 여성의 얼굴만 동그랗게 남기고 나서 모든 몸을 가리게 하는 아주 신분 차별적인 요소였습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자면 히잡 같은 것이었는데 이런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성 권리의 권익 신장 이런 거 노력했었고요. 식생활에서는 요즘 우리가 많이 먹는 커피가 고종 황제가 아간파천을 가고 나서 러시아 공산화관에서 처음 커피를 접함으로써 이 커피가 대중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케이크나 그다음에 청나라에서 온 호떡, 그다음 뭐 자장면 이런 외국의 음식들이 정착되게 됩니다. 마지막 주생활에서는 서양식 건축물이 등장한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중학생 때 배웠을 겁니다. 그리스에는 이런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는데 이런 건축물 양식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서울에 있는 뭐 명동성당, 그다음에 뭐 교회, 그다음에 덕수궁의 석조전 이런 것들이 서양의 건축 방식을 모방해서 우리나라에 심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남은 추석 기간 잘 보내길 바랍니다. 끝.